한때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책이 있어요. 땡땡땡에서 살아남기.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빙하에서 살아남기, 사막에서 살아남기,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 등 재밌는 이야기로 엮어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지식을 전달했었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쩌면 보고 제한 발표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PPT 해부학에서는 보고 제한 발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장 이야기를 한번 하나씩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빨간 펜을 든 우리 팀장을 완벽하게 이기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을 하면서 보고 제한 발표의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자, 그리고 보고를 받는 자, 그렇죠? 그리고 제안을 받는 고객, 그리고 제안을 하는 제안자, 그리고 발표를 하는 발표자, 청중들의 이 사이에서 양쪽의 입장을 많이 들어보고 또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장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팀장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핵심을 못 잡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고민을 해볼 때 그러면 팀장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팀장님은 의외로 간단한 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궁금한 것들을 얘기해 줘야지 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갭이 생겨요. 보고 발표를 하거나 제안을 하는 사람과 그거를 듣는 사람의 입장은 천지 차이다. 그쵸? 그렇다면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보고 제안 발표를 하는데 청중이 아무런 질문, 그리고 보고를 받는 대표님께서 아무런 질문이 없다면 그 발표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도 없는데 기대도 없는데 그 발표를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다면 보고 제안 발표를 왜 하냐면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거를 보고를 받는 자, 제안을 받는 자 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한 질문이란 호기심 또는 의문점, 궁금증, 그리고 진짜 그게 될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항상 대표님처럼, 팀장님처럼 또는 청중처럼 이라고 하는 입장이 돼서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니즈나 질문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품고 있는 질문을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하죠? 라고 이제 이 보고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팀장의 뇌에는 감성이 없다고 얘기하죠. 이성적이고 효율적이며 돈에 대한 게 민감합니다.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보고를 하는 사람은 과정을 말하려고 하지만 보고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뭔데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하지? 라고 하는 Y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해요. 그쵸? 이런 질문에 대한 답.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또는 우리가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How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 거야? 뭐가 필요해? 라고 하는 What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이 why, how, what을 벗어나진 않아요. 물론 그 특수한 경우가 있긴 있겠으나 대부분 본질적인 why, 그리고 어떤 방법론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how, 그리고 결과론적인 것들 또는 필요한 것들에 대한 what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대부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청중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그들이 품고 있는 질문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사실은 능력이 좋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게 파악이 됐다면 그 다음은 뭐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이제 나의 말을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so what,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길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상대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대표님도 팀장님도 청중도 시간을 아껴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나는 빨리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3개 정도의 문장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3개를 어떻게 준비해요? 라는 거죠. 보통 컨설팅 보고서나 제가 많이 접하는 이런 경쟁 제안 보고서나 제안서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궁금증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재의 문제점은 이렇게 도출됩니다 라고 하는 이슈를 말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모습을 얘기해줘요. 바로 그게 as is라고 하는 거죠. 또는 회사 내에서 기획안을 발표해야 할 경우 약간 다르죠. 기획안은 오히려 목적과 목표가 이래요 라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두 갈식으로 그 다음 그래서 우리의 회사의 현황을 보거나 경쟁사를 보면 이런 현황이 있고 이런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할 거예요 라고 하는 실행 방안 같은 걸로 3가지의 문장을 씁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런 목적과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원인은 이렇고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행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이게 3개의 문장. 경쟁 제안 입장이라면 고객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이슈는 이렇게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현재 고도화된 이런 방법론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걸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문장, 2개 문장, 3개 문장. 현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이렇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솔루션을 적용해야 됩니다가 됩니다. 그렇죠? 문장이 약간 길어지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이슈를 터치하고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대 효과, 현재의 그림을 얘기해주고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이의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변수를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얘기하고 목표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설정한 후 우리는 어떤 현황으로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현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가 할 말을 정의할 때 3개의 문장으로만 정의하시라는 것. 그래서 빨리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질문을 도출했고 거기에 대한 내 주장에 대한 문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문서를 만들 때잖아요. 자, 그렇다면 문서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죠. 보고제안 발표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방법은 일단 해와봐입니다. 일단 해와봐. 분업해봐. 너는 요거 쓰고 너는 요거 쓰고 너는 요거 써봐.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자, 시간이 없으니 모아보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모아보니까 야 잠깐만 우리 발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뭐지? 우리의 메시지는 뭐야? 너무 두루뭉실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꾹꾹꾹 눌러서 압축만 하는 보고제안 발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되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출발을 많은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압축해서 줄여 나가지 말고요. 거꾸로 나옵니다. 거꾸로.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문장, 3개의 문장, 그리고 한 장, 그리고 3장, 5장, 10장, 20장, 50장, 100장 이렇게 만듭니다. 핵심이 잘 정의가 돼 있으면 1000장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례나 근거를 대면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1000장을 썼다 해도 한 장을 급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내가 할 주장을 3개의 문장으로 만들고 이것들이 정의가 됐다면 한 장에 녹여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0장의 제안보고 발표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쵸? 저번 시간에 제가 왜 20%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80대 20 팔레터 법칙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핵심 뒤에는 모두 다 정크예요. 그러니까 근거, 보충자료, 별첨자료, 예시자료, 사례자료 뭐 이런 것들인 거죠. 50장이라면
출발점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런 프로세스를 할 거예요가 아니라 이겁니다 라고 먼저 결과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장으로 출발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 한 장에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실행 방안이나 답을 좀 내리려면 5장, 그쵸? 그리고 더 나간다면 전체 중에 10%나 20% 정도를 계속 요약 정의해서 앞쪽에서 모든 것들을 끝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별첨 자료나 근거 자료로 Q&A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오늘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린 거예요. 팀장을 이기고 싶다면, 고객을 사로잡고 싶다면, 대표님에게 칭찬받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그들이 돼서 질문을 도출하라. 그리고 내가 할 말에 대한 내용을 핵심을 빨리 3개의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장의 서머리를 만든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별첨이나 백업 자료를 만들어라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